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주 전에 방송에 나오셨던 피해자분들을 또 모시고 지난 2주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 이후에 카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피해자들은 행동을 하자, 나서자,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하자, 변제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부터 말씀? 예. 네, 저는 지난번 방송에 출연했던 1번 피해자입니다. 네, 저는 지난번 방송 이후에 개인적으로 진행됐던 사항이 뭐냐면 형사고소를 그 전에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소인 진술을 드디어 하고 왔어요. 그 고수사관님이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조금 오래 걸렸고 가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소개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분도 0.8%의 수당을 받고 계시던 모집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사관님께서. 잠깐만요. 수당을 0.8%를 받아요? 네, 저를 모집한 모집책이 저는 월 1%를 주는 거고 예. 네. 예. 그 제 돈에 또 예. 저랑 같이 0.8%를 받고 있었고 또 그 위에 또 제가 모집책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아마 관리인 예. 그리고 그 위에는 뭐 본부장 있고 예. 지점장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혹시 저 제일 위에 모집책이 누구라 그러셨죠? 네, 전 남철웅인 줄 알았는데 유은주라는 이름의 계좌로 돈이 뭐 수당이 들어가게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저는 8월 피해자였기 때문에 사실 뭐 그들이 받은 수당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김성훈 계좌가 이제 뭐 지급 금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럴 예정이었다고 그렇게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펑펑 울고 왔죠. 펑펑 진짜 너무 배신감에 저로 인해 뭐 받기로 했던 건 없다고 그 소개인 언니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나의 10몇 년간의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돈 때문에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했던가? 막 좀 그런 것 때문에 펑펑 울고 수사관님한테 조금 위로를 받고 그리고 왔어요. 유은주 씨가 누군지는 아시죠? 네, 나중에 알았는데 뭐 남철웅 지점장 와이프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남철웅 지점장은 지금 기소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 피고소인 목록에 넣지를 못했어요. 예. 어차피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해서. 근데 제 지점장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니까 모아서 이제 고소를 진행하려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가장 최상위 라인이 누군지를 알려면 경찰서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본인이 직접요? 네, 예. 고소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피해자 진술을 하셔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빨리 그 저희 미래지점 분들은 같이 뭐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확인하셔서 지금 이제 몇 분은 확인하셔서 저한테 이제 나도 너와 같다 뭐 이렇게 연락 오신 분도 있고 이제 또 추석이 지나면 확인을 하러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뭐 조만간 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배신감 때문에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연락을 했죠. 모집책이랑 그 관리인한테 연락을 했더니 제 소개인으로 알고 있었던 그 분은 자기도 그렇게 수당을 받더니 5.2%래요. 미래지점은. 예. 도무스하고 미래하고 2016년도 초에 영업 실적이 좋아서 0.2%를 더 줘라. 김성훈이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 전 받지 못했지만 만약 제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저한테 월 이제 10만 원을 주고 42만 원을 그 나머지 위에 사람들이 다 나눠 갖는 그런 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나한테 고작 10만 원 주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받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진짜 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났고 이제 뭐 어떻게든 해야겠다 했고 그 소개인 언니한테 연락을 했더니 본인도 그렇게 위에 사람들이 많이 받는지 몰랐다. 그 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를 여기에 끌어들인 그분도 한테도 너무 화가 난다. 그렇게 해서 사실 그날 경찰서 가서 너무 화가 나서 피고소인 명단에 그 언니도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또 사람 정이 그쵸.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원인이긴 하지만 막 내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 고소를 하겠다 하고 일단 보류하고 왔고 그 언니한테 막 이렇게 화를 막 차마 전화하면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전화를 못하고 카카오톡으로 보냈어요. 막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본인도 그렇게까지는 몰랐다. 그냥 파트너 영업자에 등록을 해야 뭐 이걸 할 수 있어 소개를 해줄 수 있으니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막 그래서 자기도 너무 화가 나니까 조만간 자기도 경찰서에 갈 거고 자기를 소개한 그분도 이제 조사를 뭐 받게 하시던가 아니면 뭐 같이 가서 상황을 확인하겠다. 그리고 뭐 도의적 책임은 지겠다. 나는 너의 얼굴을 계속 볼 거고 참 또 또 울컥해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나는 너랑 앞으로 인연을 끊고 살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통화를 이제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하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신랑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희 신랑 깜짝 놀라면서 이 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게 우리 얘가 전화를 하면 울고 전화를 했는데 도대체 경찰서에 와 있다는데 회사에 있어야 되는 애가 왜 경찰서에 가 있냐. 그래서 전화를 해서 막 이렇게 물었더니 뭐 자기가 도의적 책임을 질 거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뭐 얼마씩 변제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도 너무 속이 상해서 그 언니랑 통화를 하면 또 눈물이 펑펑 날 것 같아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아직 연락 못 했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도의적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예.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또 송파경찰서에 지금 피해자가 너무 몰려가지고 그 수사관님이 자세히 보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가까운 경찰서에 다 공조가 되니까 가까운 경찰서로 먼저 이렇게 내방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그쪽 경찰서 쪽에서 좀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때 송파경찰서로 오시는 걸 좀 권고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고소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그때 경찰서 갔다 오고 나서 어음 반환 요청을 이제 본부장이랑 그 모집책이랑 불러서 소개인 언니 빼고 불러서 내 어음을 돌려달라. 당신들이 경찰서 갔더니 이거 5월 30일자인가?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5월 달에 그거를 우원 맞죠? 예. 우원에서 받았대요. 예. 그리고 저한테는 6월 6일 날 그 서류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사인하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먼저 합의 그 위임장이나 먼저 그런 것들을 서류를 걷고 그리고 나서 얘기가 다 된 상태에서 피해자분들의 금액을 정확히 산출을 해서 그 금액만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얘기해주고 이제 그 금액을 청구를 해야 맞는 건데 약속은 발행을 해야 맞는 건데 그 우원에서도 제가 갔다 온 이후로 김성훈 어음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무인 증명 받아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어음이 IDS 측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그 발행을 요구를 안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분명히 제 모집책이 저한테 그 금액에 네 돈도 들어가 있다. 네가 이 확인서를 쓰든 안 쓰든 네 돈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어음을 발행이 됐기 때문에 왜 네 권한이 있는데도 안 받냐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확인서를 써줬단 말이에요. 그게 불법이라고 뭐 뭔가 좀 절차가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뭐 불법이라는 그런 얘기는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썼고 이게 나중에 확인했더니 불법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반환 요청을 했는데 반환 요청을 하자마자 본부장이 카톡방에서 나가버리고 저는 IDS 안녕하세요에서 강퇴당했어요. 그 본부장 이름 까세요? 네, 미래 6본부 김송수 본부장님이죠. 예. 그래서 저는 미래 6본부 피해자입니다. 제 그 어음 요청 확인서 이거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인사도 없고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예. 그 모집책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김송수 본부장은 제가 주소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냈고 돌려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리턴 온 게 없어서. 그리고 끝까지 저는 그걸 받았으면 좋겠고
그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나는 그런 거에 사인한 적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사인 안 했지만 그 어음에 내 피해 금액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는다고 내가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저한테까지 그 돈을 받아서 줄까요? 저는 그게 좀 의심이 들어요.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하실 건지 뭐 공평하게 피해자들한테 본인들 본부장 뭐 팀장 이렇게 수당 받으셨던 모든 분을 다 빼고 피해자들한테 돌려주신다고 한다면 오케이예요. 근데 뭐 그렇게 될까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아마 수당도 받으시고 그 돈도 받아서 변제 받으시고 피해자들만 계속 속고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용하는 거죠. 끝까지. 네,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피해자들끼리 이제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예. 네, 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얘기를 백날 해봐야 모여서 한번 서로 얘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모였고 거기서 이제 본인들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변제를 받으신 분들도 있어서 뭐 변제를 받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앞으로 뭐 다 같이 뭐 그냥 으쌰으쌰 하자 좀 이런 얘기도 했고 고소를 이게 지점별로 모이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 모집책이 동일한 피해자가 한두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같이 하시라고. 6본부가 아마 2016년도에 생겨서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6본부 피해자분들 제발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여튼 피해자분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 점점점 이제 네, 처음에 엄청 소수였는데 자꾸만 늘어나서 조금 부담스러워져서 저희도 이제 단톡방이었는데 비밀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그 지금 피해자 카페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조회수는 글을 하나 올리면 조회수는 엄청나요. 막 몇백 분이 한꺼번에 뭐 1시간도 내서 보시더라고요. 근데 예. 댓글은 하나도 없고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이해는 하지만 제가 2월 달인가 3월 달에 이 카페에 가입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막 열심히 같이 고소하자. 야, 이거 사기다. 이렇게 하시는 막 엄청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이제 모집책한테 소식을 다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는 이득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걸 거야. 이 사람들은 뭔가 목적이 있어. 좀 그런 생각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좀 반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협조를 못했죠. 근데 아마 그때 활동하셨던 분들이 그때 저를 보면서 답답하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한테 반감을 갖는 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해요. 그때 그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카페에 보면 이렇게 일부 이렇게 좀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엄청 소수로. 예. 근데 이 카페가 또 이렇게 일부 소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공유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분들도 이제 조만간 이렇게 오픈된 카페에 공개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또 피해자 카페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실명 카페 이런 거 만드셔서 거기서 또 이제 활동을 하시겠죠. 다 이게 모두가 오픈 자기 신상을 공개한 곳에서.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가 처음에 저는 한 이제 5, 6월 달에 사기구나라는 생각 6월 달에 사기구나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배상명령 신청서가 뭐야? 나 이런 것도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피해자 연합회 쪽에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뭐 카페도 못 찾겠고 뭐 연락처도 모르고 그래서 그쪽은 연락을 못 했고 뭐 여기저기 연락을 해봤는데도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카페에 막 글을 올리고 막 이렇게 좀 올리고 공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나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가 지금 이 사건에 뭐 벌을 주든 변제를 받든 그냥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에 뭐 이걸 보시고 뭐 하실 분들은 하세요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게 꼭 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공유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많이 뭐 제가 굳이 제 시간을 쪼개서 뭐 다른 사람 사건까지 확인해 줄 필요는 없죠. 뭐 예. 다른 활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인이 하면서 좀 어려웠던 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공유를 하는 것 뿐이고 그냥 방법 중에 우리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다 이런 거지 뭐 누가 나쁜 거야 뭐 누구를 고소할 거야 뭐 이런 것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 변제 모든 피해자들의 목적 변제 그리고 변제를 못 받는다면 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는 합의서를 안 쓴 분들은 대부분 뭐 그런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고 계속 이렇게 뭐 일부 소수가 운영하는 카페가 돼간다면 아마 저나 뭐 일부 소수분들도 곧 사라지겠죠. 그럴 근데 거 예. 사실은 그 비공개 카페가 더 활발하잖아요. 그쵸. 예. 거기는 그 뭐 사측 사람들도 없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 여론 조작하는 그런 세력들이 없어서 그리고 또 강퇴하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 카페에서 서로 막 그 자유롭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서 자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친절하게 쉽게 알 수 있게끔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나서서 직접 나서서 본인들이 이제 본인들 돈 찾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너무 잘 돌아가니까 일부 회원분들이 아유 저 사람들도 알려주자 하나 보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개하면서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야 이거 공개 카페 쪽에다 이렇게 흘리면 쟤네들이 좀 겁먹지 않을까? 뭐 그런 용도? 그 정도 수준이지 실제 그 본인 돈 찾겠다 그러시는 분은 비공개 카페에서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본인 것만 하시고 근데 그게 옳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본 피해자분이 마음이 여리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좀 공유를 하자 요청을 하면 오픈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는 지금 되게 비공개 카페 쪽이 더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그런 걸 보니까 내가 굳이 왜 이렇게까지 근데 좀 네. 더 하셔야 돼요. 네, 지금 근데 2주밖에 안 되는데 벌써 지친 거예요. 그 지쳤다기 그렇죠. 조금 네. 지치고 그리고 제가 이게 그 카페를 못 버리는 이유가 막 안지 일주일밖에 안 되신 분, 이틀밖에 안 됐는데 예. 저는 이걸 2, 3개월 동안 거쳐서 제가 네. 깨달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뭐 제가 이미 알 때도 늦었지만 이분들도 시간이 없는데 이 많은 거를 한꺼번에 본인 스스로 하는 게 무척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진짜 그렇게 뭐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너무 힘들고 아마 찾으시려고 하다가 무슨 말인지도 법이란 것도 모르고 뭐 경찰서도 한 번도 들락날락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좀 답답하고 막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여기는 나쁜 놈들이라 그러고 저기도 나쁜 놈들이라 그러고 이러니까 도움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게 알게 되신 분들이랑 지금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렇게 카페에다가 계속 글을 좀 공유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지치기도 하고 제가 힘을 내셔야 돼요. 힘을. 제가 뭐 이거를 진짜 뭐 지치시면 안 됩니다. 정의감에 나는 뭐 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싶어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저도 뭐 제 돈 찾으려고 하는 방법들을 조금 공유하고자 뭐 이렇게 배상 면역 시정 같은 게 있다. 뭐 이런 거 하면 이거 하면 뭐 돈을 받을 수도 있다더라. 뭐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것 뿐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지나면 잘 모르겠어요. 조금은 더 할 건데 이게 더 지치면 쪽지가 너무 많이 와요. 죄송한데 본인 돈 찾으시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저는 항상 이분들한테 말해요. 저랑 같이 이제 공유하는 분들한테 나 안 보이면 나 돈 받았다고 아세요? 저 돈 받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거예요. 저 맨날 이러거든요. 지금 민사 들어간 560명 중에 제가 아는 몇 분이 나는 돈 찾으면 휴대폰 번호 바꿀 거다.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예. 네, 뭐 저는 그렇게 뭐 휴대폰 전화를 바꿀 정도는 아니니까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쪽지를 주시는데 이게 좀 신상을 조금 물어봐야 저도 이제 뭐 정보를 드리잖아요. 그 사측 분들도 계시고 모집직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줘서 뭐 연락도 하면 본인 신상은 얘기 안 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셔서 네, 그런 분들은 못 도와드리고 이제 신상 보냈는데 진짜 순수 피해자다라고 하시면 조금 이제 뭐 단톡방으로 초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점이면
그 지점에 뭐 누구한테 알려달라고 뭐 아이디 알려드리거나 뭐 그냥 그 정도. 훌라군님 앞에서 뭐 제가 사람들 연락 많이 온다고 막 이렇게 막 힘들다고 이럴 군번은 못 되지만 저도 이제 개인 사생활이 있고 일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예, 하여튼 좀 이제 힘들어서 저도 좀 지쳐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계시긴 한데 그때는 또 이제 막 또 좀 힘이 나다가 고맙다고 이렇게 하시고 막 그럼 힘이 나다가 또 이제 막 너무 호응도 없으시고 글은 많이 보시는데 댓글도 없으시고 이러면 또 이제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좀 이러다가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카페에서 없어지면 돈 받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니 그게 그 비공개 카페에서는 굉장히 활발한데 원래는 거기서만 열심히 하시고 돈 찾으시면 돼요. 그 공개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반응이 별로더라. 그런 거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 보는 사람들은 다 봐요. 근데 본인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아직 안 나서는 거고 그게 이제 안 되겠네 싶으면 그때는 늦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에 방송 우리 모였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 돈 찾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만 집중을 하시고 너무 지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오래 걸렸죠. 여기까지 오는데. 직접 나오시잖아요. 방송 도와주시러.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추석 연휴 끝나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여요. 힘 좀 더 내시고요. 뭐 여기서 멈추신다 그래도 원망할 사람 없어요. 예. 그게 피해자 카페에 글을 올리시는 소수분들이 뭐 누가 시켜서 뭐 하거나 뭐 그렇게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를 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랑 뭐 이렇게 올리시는 일부 분들은 그냥 자기가 하는데 좀 고생했던 거 아니면 뭐 이런 거는 같이 하면 좋겠다 라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다른 분들도 필요한 분들이 많다더라 해서 올리는 것뿐이지 뭐 누가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을 내려줘서 뭐 저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뭐 야 니네가 뭐 이거 했으면 뭐 어떻게 이런 정보까지 줘야지 뭐 이렇게 요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알아보시고 올려주세요. 제발. 누구한테 이렇게 누군가 해주길 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죠. 자기 돈 찾는 건데 자기가 알아보고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거기에 글 올리는 사람들이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 다 자기의 일이 있어요. 다 바쁘신 분들인데 바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자꾸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개별적으로 들이다가 이건 자꾸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냥 올리는 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올리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뭔가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같은 피해자예요. 변제가 목적이고 변제를 못 받는다면 벌을 주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지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왜 훌라군님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냐 이렇게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제가 처음에 모주책한테 계속 IDS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뭔가 좀 돌아가는 게 이상해.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모주책한테 계속 링크를 보내줬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그냥 기다리래요. 이렇게 명확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마불사님한테 또 연락했죠. 대마불사님은 너무 왜 이제야 아가씨 왜 이제야 뭘 한다고 이렇게 지금 늦었어 안 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래도 유일하게 뭐 벌을 주자면 뭐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다. 뭐 고소장을 쓰면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뭐 연락을 해라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대마불사님은 다른 일로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 궁금했던 상황 뭐 이게 뭐 어음이 어떻게 된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마불사님한테는 너무 늦었다 뭐 여태까지 뭐 했냐 막 이런 얘기만 듣고 스스로 내가 여태까지 뭐 한 걸까 좀 이런 자괴감에 빠져서 이제 끝났고 그 뒤에 이제 훌라군님한테 이제 쪽지를 보내봤죠.
뭐 제가 네. 이런 정보를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상하네. 훌라구님은 막 다 술술 그것도 뭐 자기가 말로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어디 뭐 올라와 있는 뭐 법원 사이트라던가 뭐 어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걸 캡처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보내주는데 내가 확인도 가능한데 그래 내가 확인한 거는 팩트잖아. 그렇죠? 그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뭐 확인한 건데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사람은 그래도 적어도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고 그 이후에 대독한테도 제가 쪽지를 보냈어요. 이거 66억 이거 뭐 이런 거랑 뭐 100몇 억이랑 뭐 400 그거 시티은행 계좌 이거 466억. 네, 466억 이거 이런 것들 이렇게 있다는데 공개적으로 혹시 이렇게 뭐 올려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뭐 했더니 뭐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고 띡 끝났어요. 예. 이 상황에서 제가 누굴 믿어야 될까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쵸?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솔직히 이거는 누구나 다 팩트를 기반으로 정보를 주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훌라구님이 뭐 이렇게 글 올리시는 거 보고 그래도 이 사람은 거짓말은 안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훌라구님이 뭐를 이렇게 글을 올리셔도 전 100% 믿지 않아요. 제가 그 올리신 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전화해보고 뭐 웹사이트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그런 다음에 맞다는 거 확인한 것만 믿어요. 근데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죠. 인터넷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제가 이제 컴퓨터를 좀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어서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열정이 조금 지금 넘쳐서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엔 조금만 시간을 내서 알아보면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훌라구님한테 얻은 정보로 인해서 내가 이걸 사기라는 걸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했고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 이제 고맙잖아요. 솔직히. 네, 이 사람 고마운데 뭐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다. 근데 뭐 밥 그런 건 안 얻어먹는다고. 예, 뭐 피해자분들한테는 그런 건 안 얻어먹는다고 하시고 잘 뭐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없는 분이고 한데 뭐 방송을 피해자분들 모은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거라도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출연을 결심하게 된 거였어요. 뭐 특별한 사유는 없어요. 네, 그냥 조금 나한테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었고 고마우니까. 네, 그래서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대독이보다 제가 더 낫단 얘기죠? 당연하죠. 네, 감사합니다. 당연하시죠. 대독님은 제가 전에도 한 번 또 더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모집책이랑 연락이 끊겼다. 근데 난 IDS의 정보를 받고 싶다. 내가 모집책이랑 연락을 안 하면 IDS 쪽 사측의 정보를 못 받냐. 나는 알고 싶다 했더니 자기가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면서 저의 모집책 이름을 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제 모집책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이 그 카페는 뭔가를 정보를 받아서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곳이다. 물어보려면 여기 본부장한테 연락해라고 본부장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독님한테 보냈죠. 대독이한테? 네, 대독이한테 보냈죠. 예. 야, 나 지금 학교 폭력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선생님한테 저 A라는 놈이 나 때렸어요. 고소했더니 선생님이 A한테 가서 너 쟤한테 가서 사과해. 이거랑 똑같지 않냐고. 제가 너한테 맞았다고 나한테 얘기했어. 그렇게 말한 거랑 똑같지 않냐고. 그랬더니 뭐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깨달았죠. 뭐야 이거. 내가 대독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뭐 되게 유명한 로펌 변호사 피해자라던데 내가 알고 있었던 게 거짓말이었네? 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분 누구지? 뭐 어디 사람이지? 막 이렇게 확인했는데 회사 사람이라면서요. 회사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IDS 쪽 사람이라면서요. 가온지점 본부장이요. 또 속았잖아요. 그쵸? 예. 또 속았잖아요. 제가 안 속였어요. 네. 왜 자꾸 이렇게 공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쵸? 공정성이 떨어지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정도 시점에 뭔가 이렇게 뭐 변호사를 사서 한다던가
하여튼 자꾸 은폐하고 숨기고 이러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제 경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경찰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너무 창피해서 차마 말을 못했어요. 이 친구들한테. 그래서 쪽팔리지만. 그 IDS 안녕하세요에서 강퇴당하셨죠. 네. 저는 카페에 그 본인이 나가지 않으면 저는 강퇴를 안 시켜요. 저는 그래도 네. 제 글이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퇴를 안 시키고 활동 정지를 시켜요. 그래서 그 쓸데없는 글은 못 쓰게 하고 하지만 내 글은 도움이 될 테니 봐라. 그런 의도로 강퇴를 안 시켜요. 대독이하고 짱구하고 다 잘라요. 짱구 딴 카페 자기네 카페 가가지고 자기 카페 가서 제가 강퇴했다 그러는데 활동 정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했나? 예, 이거 제가 저 한 반으로 줄일 생각이에요. 그러게요. 네. 너무 많이 했어. 흥분해서. 네. 피해자분들이 도움이 되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네, 너무 개인사를 네, 너무 많이 그렇죠. 얘기했어요. 네, 죄송해요. 사측에서 얘 지쳤어. 요거 조금 밀면 빼고 있으면 어떡해요. 요거 조금 밀면 얘는 나가 떨어질 거야. 그런 마음 먹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뭐 다음 네, 분이 네, 다시요. 다음 분이 다시. 더 힘내주시면 돼요. 예. 그래요? 예. 자,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 그 피해자로 출연했었던 3번 피해자고요. 예, 대독이가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예. 그 사이 그렇게 유명해졌나요? 예. 감사해야 되나요, 네. 이거?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이 방송에 나온 거 그냥 억울해서 나왔고요. 여태까지 사과 한마디 못 받은 게 이제 더 빡쳐서 나온 거고요. 그 앞으로도 이 빡침을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네. 일단 가까이서 말해야 되죠? 일단 저도 이제 미래지점 피해자고요. 저희 미래 쪽 분들은 행동이 되게 빠르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카페에서 네.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미래 분들이 많죠. 많죠.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비상연락망이라든지 뭐 주요한 그런 것들은 제가 주로 많이 관리를 해서 정보들을 이제 알고 있는데 저만 모르는 거죠? 네, 제가 안 풀었으니까요. 안 드릴 거고요. 예. 피해자는 피해자 편이죠. 예. 훌라구 편도 대독 편도 아니에요. 예. 저는 훌라구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바로 깝니다. 뭐 대놓고 말하긴 좀 죄송하지만. 하세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카페글 하나 올리는 거 시간 내서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거 알아보려고, 저도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지금 그 무료 법률 상담을 한 5번 이상 받았고요. 대한법률공단만 한 3번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 법률 상담 그 외의 걸 5번을 받았고요. 카페에 있는 글들을 중요한 글들 이제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거 그거부터 10번 이상 봤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했어요. 그 과정을 거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이제 미래 쪽 분들은 제가 왜 그렇게까지 이거를 확인을 했냐면 저도 그동안 1년 동안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모집책이 전달해준 정보만 들었고 그게 이제 전부라고 생각했고 저도 대독이 그냥 피해자 중에 한 명인 줄 알았어요. 피해자 중에 한 분인데 글을 상당히 잘 쓰시고 뭔가 지식이 많으신 분인가 보다. 그래서 요런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이제 절대 다수 피해자분들의 절대 다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나 보다.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했는데 가온 지점? 예. 이 지점도 많아서 외우지도 못하겠어. 가온 지점 글쎄. 그게 네. 그 피해자분들이 안녕하세요 IDS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이제 대독한테 쪽지를 보내면 웹수라고 아이디가 나와요. 그 본인이 그거를 그 아이디 주인은
미래지점 사람이고 김동수라고 밝혀졌어요. 긍정대마왕. 근데 실제 그 아이디를 갖고 글을 쓰고 답변을 하고 그러는 게 미래지점의 김동수가 아니고 가온지점 본부장 주성우다. 그게 이제 어쨌든 사측 사람이었군요. 저는 이제 최근에 그걸 피해자- 확인한 게 네. 본인이 그 웹수에다가 이메일 내용을 보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내 뒤를 캐고 당기면 좋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을 썼어요. 대독이. 저는 최근에 주성우를 얘기를 했지 김동수를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확인을 해준 거고 김동수는 제가 이제 그 2주 전에 여러분들 모시고 방송 말미에 동수야 네 신상은 안 깔 것 같냐? 그랬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난 변화가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프로필 사진들이 있었어요. 13명이. 근데 한 명 여자분 빼고 나머지 12명에 대한 프로필 사진을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쟤네들도 들어요. 예, 듣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예. 저는 일단 어쨌든 그분이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모집책이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제가 막 그렇게 막 집착의 수준까지 그렇게 처음에 이거를 알아본 게 그냥 너무 모집책 말만 믿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진실인지 아닌지 물론 이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믿었죠, 당연히. 그리고 뭐 만약에 이게 뭔가 이제 잘못된 게 있으면 나한테 이 사람이 뭐 이걸 안 알려주고 그렇게 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여태까지 믿고 이제 각종 서류들에 사인을 했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저는 이제 확인을 한 거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쨌든 제일 진실에 가까운 글을 쓴 게 훌라구라는 사람이 쓴 게 제일 가까웠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피해자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방송을 또 한다고 해서 저도 이제 큰 마음 먹고 나온 거죠. 일단 저희는 좀 미래분들은 행동도 좀 빠르시고 요새 요 근 한 달간 저희 이제 있었던 그 단톡방의 인원수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예. 특히 김우태 지점장님, 예. 네, 제일 많아요. 예. 그래서 또 한 번 생각했죠. 정말 열일을 하셨구나. 예. 참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구나.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일단은 뭐 김송수 본부장님 쪽은 노력을 좀 안 하셨는지 많이 없긴 한데 이제 좀 늦게 생겼어요. 늦게 생겨서 예. 그렇군요. 지금 한 분씩 들어올 때마다 빙고 맞추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일치하는 모집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상위 직급자와 모집책이 정확히 일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예. 그럴 경우에는 서로 공유를 해서 저희는 이제 다 이제 비상연락망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해서 그분들이 공동으로 행동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벌써 저희 뭐 이제 각종 이제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는다든지 예. 저희는 이제 미래지점이니까 남철웅 지점장이죠. 배상명령 신청서 그리고 이제 그거와 더불어 엄벌 요청서, 예. 탄원서 같이 해서 우편 거의 대부분이 보내졌고 이제 고소고발 진행은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 미래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하시거나 진행 중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단체로 하시려고 모집 중이시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얘기해드려도 돼요. 이제 최근에 제가 좀 중차대한 일을 맡은 게 그 검사님 예. 최 검사님인가요? 그렇죠. 그 공소 길 이제 변경하신 최 검사님 쪽 예. 그 분이랑 이제 접촉을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맡아가지고 이런 거 다 얘기해줘도 되나? 근데 사측에서도 듣는다는데? 그래야 심장 쫄깃해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10월 30일 이전에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 이제 피해자분들 거 다 이제 피해 내역들 취합해가지고 서류 작성하는 중이고요. 예. 요거 연휴 끝나면 바로 이제 날아갑니다. 직접 만나시나요? 만나려고 준비하는 중이죠.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거짓말을 안 한 게 되기 때문에.
이미 지금 그 저쪽 연합회 쪽에서는 만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때 얘기하신 게 맞는 예, 말이더라고요. 맞아요. 서류랑 같이 제출하시고 대표자분 한 두세 분 해가지고 만나고 가신 것 같은데 예. 저희도 만나야죠. 예. 당연히 만나야죠. 무슨 꼭- 수를 쓰서라도 만나야죠. 그러려고 하는 건데. 예. 예. 만나셔야 돼요. 만날 거고요. 만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냐면 뭐 일반인이 검사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사정을 하면서 이제 물어봤죠. 여기 이제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최 검사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으신 것 같아요. 연휴에도 나와서 이거를 보시겠다고 하셨대요. 예. 근데 연휴에도 나와서 이 IDS 홀딩스 건을 보는 그거 자체만 해도 상당히 관심이 높다는 거잖아요. 이 예. 사건에 대해서. 예. 그리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려 한다. 이 얘기도 제가 전달을 들었기 때문에 예. 이제 지금 각종 서류들이랑 이런 거를 모아서 이제 저희 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명단 다 만들어 가지고 싹 다 이제 취합해가지고 정리해서 이제 넘기려고 하고 있죠. 저 팔 수는 없나요? 팔아드릴게요. 예. 좀 비싸게 파세요. 예, 어떻게 팔지는 고민을 좀 해가지고 같이 팔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기 제가 그때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새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여기 저한테 피해를 입힌 해밀자산운용 예. 여기에 계신 그 박 팀장님이 제 모집책인데 예. 이러다 이제 나중에 실명까지 나오겠네 그냥. 박남현 팀장. 그렇죠. 예. 실명이 나왔네요. 예. 뭐 아무튼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서류들을 저는 이제 최근에 놔두고 있는 그 합의서에는 사인을 안 했어요. 안 했고 그 이전에 이제 어음공증 확인서까지 사인을 했는데 저는 그거를 이 사실을 알고 회수 요청을 내용 증명을 보내서 했고 예. 그리고 일부를 회수했나요? 저는 일부를 했어요. 아. 그리고 어음공증 확인서 관련해서는 김우태 지점장과 직접 이야기를 하라라고 답변을 받아서 예. 김우태 지점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빼달라고 했고 예.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예. 기다리겠습니다. 예. 빼주세요. 393억 8천 중에 제 돈이 있으니 꼭 빼주시고 제가 요새 바빠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요거 말만 하시고 또 안 빼주실 것 같아서 제가 요 시간 나면은 10월 달 내로 요거 법적으로 어떻게 취하시고 있나 확인 한번 들어갑니다. 하세요. 말씀하셨으면 하세요. 저한테 회수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금액에서 제 금액 빠지는 거 제가 지켜볼 겁니다. 듣고 계시죠? 제가 여기 방송 출연한다고 또 자랑을 했어요. 예. 그 지점장님께 제 여기 별짓을 다 한다고 이제 내가 두 분 덕에 별짓을 다 합니다. 방송 출연도 했네요. 하면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안내도 해드렸으니까 방송 잘 들으시고 본인이 말한 거 약속 지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그렇게 진행하고 요 해밀자산운용이 되게 재밌는 게 요 IFC 건물인가? 본사 IDS 홀딩스 건물이 여의도에 있죠. 예. 거기서 걸어서 7분 정도에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회수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반박이 왔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회사가 사라졌어요. 해밀 자산운용이요. 예. 네. 그리고 제가 관리 사무실에 전화를 해봤죠. 그런 업체를 모른대요. 이 업체 뭘까요? 그리고 모집책에게 연락을 했죠. 주소 달라고. 내용 증명 보냈는데 반송비까지 내면은 얼마나 짜증이 나요 정말. 우편요금 하는 것도 사기당해가지고 열받는데 우편요금 내는 것도 열받는구만. 반송료까지 진짜. 주소 주시라고요. 주소. 어디로 가셨어요? 해밀자산운용.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요 업체를 제가 그동안 조사한 내역을 얌전히 이제 정리를 해서 검찰에다가 진정서를 넣을 거예요. 이게 피하는 게 답이 아닌데요, 이제는. 그렇죠? 하는 게 답이 아니죠. 제가 이게 9월 초잖아요. 9월 초에 이제 2016년 9월 초에 김성원 대표가 이제 들어갔고 예. 그때만 해도 저한테 모집책이 뭐라고 했냐면 본인들 그 해밀 자산운용 쪽에서 이거를 투자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네가 안 나서도 만약에 이게 저한테는 처음에 이제 4개월
있으면은 이제 이 계좌 동결이 풀리니까 그때 네 원금 회수 될 거다. 너는 이제 곧 있으면 만기 되는 애니까 네 거가 제일 먼저 빠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게 나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게 잘 안 되면은 자기가 고소고발에 힘쓸 거고 자기가 안 나서도 자기네 법인에서 다 이제 피해자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뭐 민사를 진행하든 형사를 진행하든 할 거니까 안심하라. 그래서 이제 기다린 거예요, 계속. 근데 회사가 없어졌어요. 근데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아, 이사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이게 계약이 만료가 되면 어디 이사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사하시면 이사한 데를 좀 알려주셔야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든지 뭐 사건 이거 조사해달라고 의뢰를 하든지 하죠. 수고를 좀 덜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검찰도 어디 갔는지 이거 주소까지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저한테 주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제 내용 증명도 좀 보내고 검찰에 이거 진정서도 내려 그러면 주소를 또 정확히 내야 되니까 아니면 뭐 이제 법인인감을 떼가지고 그걸 이제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글쎄요. 실제 제가 법인인감을 떼본 이 업체하고 상주한 주소가 다른 걸로 봐서는 다른 데 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계속 운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는 알 수 없으니 어쨌든 찾습니다. 해밀자산운용 현 해밀홀딩스 박 팀장님 주소 주십시오. 내용 증명 보내야 돼요. 그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라서 내용 증명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받으신다고 해도 이게 다 이력이 남는 거거든요. 내용 증명이 보낼 때 세 부 보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나, 우체국, 예. 그리고 당사자, 받으셔야 예. 당사자. 네. 이게 다 이력이 남는 거예요. 안 받는다고 피하신다고 뭐 될 일도 아니고 제가 막 이렇게 요새 이렇게 나대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저희 집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제 성격도 너무 잘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아실 텐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저는 제가 이거를 사실을 알았을 때 원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그냥 물론 이게 이제 시계를 돌려가지고 2016년 9월로 간다면 그때 저한테 그냥 진실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그게 제일 좋았겠죠. 나는 단체 민사도 들어가고 진짜 제일 부러운 사람 민사 빨리 들어가신 분 100% 받아가신. 너무 부럽죠. 예. 너무 부럽죠. 너무 부럽죠.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뭐 어디 할 방도 민사도 지금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김성은한테 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지금 상황에선 그래요. 정말 천운이 생겨가지고 해외 은닉 자금이 생겨서 막 지금 몇 조 딱 생겨가지고 그거를 하지 않은 이상 저는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몇 조가. 몇 억이라도. 몇 억은 충분히 넘고요. 아 그래요? 예. 그거를 김성훈이 나왔을 때 내 돈 어디 갔어? 그 꼴을 만들겠다. 그게 이제 약올르다 이거죠.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그 돈 빼돌려서 본인만 쓰려고 한 거 아니냐. 뭐 막말로 이 새끼가 나왔을 때 진짜 땡전 한 푼 없게끔 만들어버리겠다. 그 악에 받쳐서 지금 조사하는 팀도 따로 있어요. 저희 미래 쪽에서도 그거 조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를 주로 하시냐면 민원 넣는 거랑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정부로 공유해 주시는데 예. 그분도 전투력이 지금 만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희 이제 미래 쪽에서는 지금 벌써 이제 그 형사 고소 진행한다니까 일부 분들은 일부지만 변제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거 아까도 네. 말씀하셨는데 변제 어떻게 받나요? 근데 이게 모집책한테 그냥 변제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신. 네, 그냥 대신 본인이 이제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이거 받으신 분은 좋아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형사고소 피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하나 막 이러시면서 좀 불쾌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머리 쓰네 막 이렇게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저희가 뭐 형사고소 진행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변제를 받으시는 분이 있으시고 또 반면에 저같이 이렇게 이제 연락도 이제 두절이 되고 회사도 사라져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진짜 심하시는 분은 체불이행각서까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만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제가 그분 것까지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세히는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분은 이제 이것만 피해를 보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피해 금액이 있고 아무튼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지겠노라 체불 이행각서까지 쓰고 쌩까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투력이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듣기로도 뭐 이피홀딩스, 뭐 카지노 사업, 코인, 뭐 무슨 귀뚜라미 식용 귀뚜라미 뭐 하는 것도 있고 그거를 또 그 조사를 해가지고 기자한테 넘기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인데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 다단계 메뚜기 단으로 엮어서 그 고소를 하겠다. 기자한테 넘기는 게 아니고 고소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 두 분이 최근에 만났어요. 그 저를 통해 가지고 만나가지고 의기투합하셔가지고 지금 그 IDS뿐만 아니라 다른 다단계까지 같이 했던 사람들의 명단 그분들은 이거를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좀 조직이 좀 알찬 게 예. 양식 공유라든지 이런 걸 하면 좀 행동을 빨리빨리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언론 제보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단톡방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는 비공개 카페 쪽을 조금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예. 네, 양식 공유라든지 뭐 예. 제보하는 거 뭐 예. 그런 것들 그쪽으로 다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올리시면 반응이 좀 빨리 오는 편이에요. 예. 바로바로 따라오셔서 아니, 제가 그 예, 예. 카페에 올라가는 글 속도를 못 따라가요. 다른 거 신경 쓰는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 그 카페에 글 써주신 것들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와, 이 정성 그리고 이걸 봤을 때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놀랍죠. 네, 예. 그래서 예. 저희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만 더 가면 진짜 뭐 졸업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변제 받아서 떠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서로 막 여태까지 이렇게 의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서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고맙다고 서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거를 처음 알았을 때 너무 막연했던 게 저도 대마불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예. 내가 이거 원공증 확인서 썼는데 이거 뭐냐고 가짜 변제한 기사 났는데 이거 뭐냐고 이거 얘기 사실이냐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이제 아무것도 안 알아봤을 때예요. 근데 대마불사가 저한테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 IDS 이거 사안이 복잡해서 내가 1부터 10까지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카페 글을 정독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카페 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썼어요. 네 일이고 네 돈인데 왜 너는 여기에 시간을 투자해서 이거를 볼 생각도 안 하고 이걸 왜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시는 글을 봤거든요. 그 이후에 저도 막 맞지? 내 돈이고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피해자고 내 일인데 누구한테 이걸 맡겨? 여태까지 1년 동안 내가 이거 모집책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내가 이거 더 된통 당한 거잖아 라고 해가지고 이제 더 알아본 거죠. 어쨌든 저희 이제 미래 쪽에 계신 분들 이제 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뭐 서로 이제 힘든 거 있으면 항상 이제 공유해 주시고 하는데 참 고맙고 그래서 더 저는 요 자료들이랑 이런 거를 좀 신중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검찰 쪽에 넘길 생각이죠. 예. 최 검사님, 만렙 넘어가신 분들 몇 분만 한 번 더 모시고 하면 2천만 원 대신 대위 변제 해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 예. 근데 안타까운 게 예. 지방 분들도 계셔가지고 아. 근데 이 몇 명 안 되는 분들 중에 지방 분이 2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란 이 비상 연락만 만들면서 뭐 요새 빙고 맞추는 재미로 살고 있지만 예. 더 놀라운 거는 야 진짜 대단한 사건이구나. 저희 이 몇십 명 안에서도
지방이 나올 정도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진짜 실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전국에 얼마나 어느 정도의 피해가 확산이 되어 있는 건가. 근데 지방 분들은 너무 힘드신 게 뭐 형사 고소를 진행해도 고소인 진술은 한 번은 하셔야 되잖아요. 정말 그렇죠. 지방에서 그 버스 타고 올라오셔서 해야 되고 뭐 나중에 만약 이게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 진술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 너무 좀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 공유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고마워하고 계시고 예. 그분들은 어떻게 안 될까요? 아니 그래도 네. 본인이 하셔야 돼요. 해외 피해자들도 오잖아요. 일본 근데 참 피해자들. 그 지방분 중에 한 분은 그 고소장 접수하러 서울 올라오신다고 했어요. 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시간 내서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전에 각종 이제 민원 넣어서 관공서에 민원 넣어서 이제 처리하실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제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 이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이 민원 처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피해자가 대형 그 보험사의 FC 아니면 자산운용가 아니면 재무설계사 금융관계 종사자들이잖아요. 예. 이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불법 금융 다단계라는 걸 몰랐을 리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구제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지금 빨리 사태 파악을 하시고 본인 피해자들한테 진짜 물어뜯기지 않으시려면은 위에 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 변제를 요구하시던지 왜냐하면 지금 수당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셨잖아요. 위에 분들은. 예. 그리고 그냥 자기 돈은 넣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신 분 그게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 자기 돈 안 넣고 이걸 하는 게 또 가능하다면서요. 예. 그렇죠. 모집할 때는 그렇게 막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거 진짜 좋은 상품이다. 막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그런 좋은 거를 너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 상태가 대부분 연락이 두절되거나 회사가 없어져요. 회사가 없어지거나 회사가 없어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사 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사 간 주소를 나한테 주면 되고 그건 아니면은 그냥 이제 막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답답하니까 모집책한테 매달리는 거거든요. 예. 이 정보를 받을 데가 너무 없으니까 이거로 타는데 계속 1년이 넘었는데 왜 안 불안하겠어요. 변제는 땡전 한 푼 안 해줬는데 김성훈 대표가 너무 불안하니까 모집책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럼 귀찮으니까 뭘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그 IDS입니다. 거기 예. 대도? 카페를 그 소개해 주죠. 카페를 들어가 보라고. 여기 다 있다고. 근데 그거를 들어가려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 그리고 이제 봤더니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맨 아래 무슨 당신이 순수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하면 그 피해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성훈이 나중에 나는 정당하게 사업을 벌였으나 실패한 사업이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투자금에 대한 손실은 지금 그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이의 제기해가지고 기각시키는 게 다 그 내용이잖아요. 김성훈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나는 잘못된 곳에 투자해서 돈 날린 투자자인 거예요. 손해 본 거기 투자자. 아니요라고 하면은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체크 안 하면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카페에 가입되신 분들은 나중에 그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니 탈퇴하시라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왜 모집책들은 거기에 가입해서 거기에서 정보를 얻으라고 그렇게 하죠?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계속 이제 자기네들도 처음에 이거 계약시킬 때는 막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법석을 떨더니 지금 시간이 벌써 1년 지나니까 처음에 조금 잦았던 그런 안내들이 뜨문 이렇게 이제
이제는 귀찮은지 그냥 그 카페 주소 링크 하나 딱 날리고 여기 들어가라 그러고. 그 모집책 중에 훌라구 카페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모집책은 없나요? 단 한 명도 못 들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훌라구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그 지금 피해자 카페가 그 IDS 홀딩스 피해자 카페에 있는 글 중에 그 링크를 타고 훌라구의 글을 보러 들어간 아, 거였어요. 공유해가지고. 네, 공유. 예. 왜냐면 그게 뭐를 확인했냐면 그 66억 있죠. 처음에 예. 66억 나간 거. 예. 뭐야 이거? 이미 배당이 됐어? 66억이? 누가? 어떻게? 왜? 해가지고 이 사람 뭐야? 이런 글을 왜 썼어? 이게 공유가 있네. 그 링크를 타고 거길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또 한 번 다 봤죠. 예. 그랬더니 그러니까 거기 물론 저도 뭐 법적으로 뭘 많이 알고 있고 그냥 저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것 때문에 배상 명령 신청서 뭐 이런 단어나 조금 겨우 아는 그냥 그런 일반인이에요. 잘 몰라요. 예. 그런데 거기 이제 그런 어려운 내용들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는 것들은 못했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 66억 나간 거는 그거 번호만 치면은 다 확인이 되잖아요. 사건 번호. 사건 번호만 치면 다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저는 여기 백두산에서 소개시켜준 그 변호사님을 또 만났었거든요. 그게 아마 2심 김성훈 대표 2심 공판 날이었나? 아 2심 그게 확정 난 날이었나? 9월 13일. 9월 13일 말고 그 15년 내렸을 때가 8월 며칠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 예, 그 8월 23일인가? 예. 8월 23일이었나? 예,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확인한 내용도 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또 거기를 직접 갔다 오신 분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확인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도 있고 아 여기 글은 그래도 신뢰할 수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그 추석 연휴 기간이나 추석 연휴 끝나고 지점장들 공판이 30일이잖아요. 그 사이에 뭔가 하실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저희 그 피해자분들 거 다 모아가지고 자료 만들어가지고 최 검사님 만나는 거 그게 예. 이제 1번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피켓 시위 하는 거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 제가 인원 모으고 있어요. 어. 저도 할 거고, 예. 예, 저는 무조건 해요. 제가 말한 건 무조건 지키고 제가 거기 저희 같이 계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이거 검사님 만나는 거랑 이거 피켓 시위 하는 거 내가 총대 메고 하겠다 이야기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한 거를 그냥 지키면 돼요. 여태까지 뭐 된 게 없잖아요. 누군가 하나 나서서 이걸 하지 않으면 된 게 아무것도 없고 시간이 많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제 시간 쪼개가지고 어렵게 하는 거고 저도 이 일 때문에 할 일이 갑자기 또 너무 많아져가지고 잠을 잘 못 자요. 네, 잠도 잘 못 자고 이 일에 매달리고 있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누군가 변제를 저도 포함해서 누군가 변제를 받는다면 그거는 이제 너무 기쁜 일이 되겠죠. 예. 그런 사례가 생기면 그리고 이미 이제 일부 변제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더 희망적인 거고. 조만간에 축하 방송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한 저는 변제 받으면 떠날게요. 1분 잠깐 모시고 축하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고 자 이제 나가세요.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절박한 피해자분들 모시고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되게 그 적극적이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오고 싶어 하셨는데 연휴인지라 예. 그게 이제 좀 잘 안 됐죠. 2주에 한 번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음.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해서 그 피해자 사례도 모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자 피해자 사례가 아니고 피해자 사연이죠. 사연이죠. 사연. 예. 네. 사연 같은 것도 아니 그거는 제가 이제 2탄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라 아직 비밀인데. 아직은 예. 네. 자꾸 이렇게 정보 흘리시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이제 아직 공개 안 한 거고요. 예. 준비는 하고 있는 거고요. 예. 할 게 많습니다. 예. 진짜 이거 사연을 보면 정말 눈물 없이 눈물 나요. 진짜 눈물 없는 사연이 없어요. 그런 거를 저한테는 많이 안 주세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기 당했지. 그래 내가 사기 당했지. 근데 이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이제 일부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뭐 내가 철퇴를 맞을 수도 있지만 뭐 변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설사 내가 철퇴를 맞는다고 해도 나랑 같이 한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만 나를 믿어주면 되겠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모으잖아요. 저도 제 사연을 좀 많이 팔긴 팔았는데 이분들 사연을 하나씩 이렇게 자료를 보면 정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투력이 내려가지가 않아요. 계속 만렙 상태인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천장 뚫고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겨우 불과 저희 이제 미래 쪽에 있으신 분들 그 사연만 봤어요. 근데 이게 12,000명 피해자가 그 중에는 뭐 모집책도 있을 거고 이제 섞여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순수 피해자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좀 화가 나는 상대는 금융관계 종사자들 이거를 알았음에도 그렇게 한 사람들 자기가 이거를 이제 막 변제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집책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건 있어요. 왜냐하면 김성훈한테 본인도 변제를 받을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뭐 민사를 많이 일찍 들어갔으면 변제를 받을 방법이 있는데 본인 돈 물려가면서 아래 그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고 정말 너무 힘드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를 정말 분노케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거지 같은 모집책들인 거죠.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나오고 안면몰수하는 거고 사과 한마디 안 해? 그 사람들이 저를 분노케 하는 거죠. 그 분노가 여기까지 오게 하는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고. 회사 옮기고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닌 수준인가요? 개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정말 욕을 안 하고 싶어도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악용을 하는 거죠. 법적 지식도 있고 여기에서 많이 굴러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법망을 피해가는지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저는 이 나라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피해자들이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모집책이거든요. 이 일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모집책. 사과 한마디 없는 모집책. 오히려 고소를 하겠다니 무고죄로 신고를 하겠다는 겁대가리 없는 모집책. 무고죄 안 되는 거 아시죠? 인터넷만 쳐봐도 알 거예요. 그리고 증거 자료가 부족해서 막 이렇게 고소를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검찰에 진정서를 내세요. 그럼 진정서에는 무고죄가 성립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많이 알아보시네요.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아야 제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제가 어쨌든 여기 검사님 쪽 접촉하는 거를 알아보고 있고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서 진행해야지 저도 깡통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서를 넣으시면 거기서 뭐 죄 유무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좀 뭐가 있긴 있으셔야 돼. 약정서 뭐 이런 기본적인 거 있으셔야 되겠죠. 그런 거를 조사를 해주십시오라고 진정서를 넣으시면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관계 당사자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거는 이제 고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경찰에 고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진정서를 넣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고 그런 협박한 것도 같이 넣으세요. 내가 이렇게 고소한다 그러니까 모집책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같이 넣으세요.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피해자인 걸 인정을 하셔야 되고 피해자인 걸 밝히셔야 돼요. 예. 그래야 그게 가능하죠. 예. 네, 그러시니까 피해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으시면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나댄다고 변제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입 다물고 있는다고 변제받는 건 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리고 제가 무슨 선동하는 당사자도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지. 어떤 액션을 지금에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저는 지금 되게 절박하거든요. 지금 이거 그냥 묻히면은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제가 되게 무료 법률 상담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큰 사건이란 말이죠. 이제 제2의 조의 8급으로 큰 사건인데 거기에서 법률 상담을 받은 일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몰라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예. 충격적이죠. 저는 이 사건을 하나씩 까면서 너무 충격적인 게 많아요. 민사자가 560명? 김성문 때? 충격적이죠. 물론 그거는 1년 동안 그들이 막아왔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이제 법조계 관련되신 분들이 제2의 조입할급 이 사건을 몰라? 너무 충격적이죠. 왜일까요? 가만히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아무도 안 나서고. 저도 그래요. 제가 이거 방송해가지고 저한테 이득될 게 뭐 있어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나대다가 나 길 가다 처맞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절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움직이시면요. 정말 답이 없어요. 제가 막 이리저리 뛰어보고 알아본 결과 정말 답이 없어요. 지금 피해자들이 모이지 않고 그냥 눈팅만 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이거는 이제 그대로 묻힐 거고 그냥 그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성훈은 형을 다 살고 나와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래요? 돈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오래 걸려서 나왔는데 내 돈 어디 갔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여기 저희 미래 쪽에 민원 담당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분이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섭렵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 법적으로도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이 김성훈뿐만 아니라 그 아래 분들 다 턴다 그랬어요. 그분 진짜 출소하는 날 맞춰서 내가 털 거야 이랬거든요. 하실 거예요, 그분.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포상금도 있거든요. 무슨 포상금이요? 이건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이런 건 말해봐야지. 말하면 안 예. 돼요. 예. 그분 거니까 예. 그분이 가져가게 놔둬야 돼요. 아. 그분 정보력이기 때문에 예. 공유는 어쨌든 해주셨는데 그분은 아마 다 터질 거예요. 방송 끝나고 얘기 드릴게요. 예, 그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 드릴게요. 예.